실투자금 자체를 보면 2억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.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지를 의견을 물어보신 건데요. 6년 내에 총 자산의 20억 정도 달성 가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 부자빠입니다.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분의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고 사연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제목은 6년 내 20억 자산 목표 신혼부부의 첫 투자 방향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고요.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닥부님. 30대 초반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. 현재 마포구 인근에 거주 중이며 저는 성동구, 아내는 인천 쪽으로 출퇴근 중입니다. 소득은 월 평균 세후소득이 부부 합산 약 1,000만 원 이상이고요. 저축 금액은 월에 한 5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. 약간의 변동은 있고요. 가용 가능 금액으로는 현금 1억, 주식 1억 정도 있고요. 추가적으로 연끌을 최대한 한다라고 하면은 한 2억 5천까지도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. 전세자금 대출이 좀 껴있고요. 본인 돈은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현재는 어떤 출퇴근 위치 때문에 실거주 목적은 아니며 투자용으로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거든요. 고민을 조금 한번 읽어드리면, 아직 첫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자산과 상황으로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. 상급지 갈아타기, 시세차익 위주의 전략은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어느 정도 감은 잡혔지만 실제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의 매물을 찾고 결정하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고요. 비록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자산 분리나 절세 측면에서 어떤 시점이 유리할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. 뒤에 상황을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방향성 설정하고 좀 지역까지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시고요.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조금 유리하겠죠.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득도 보면은 높은 편입니다. 세후로 한 1천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. 저축액도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최소 월에 한 500만 원 이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. 성과금이 있으면 좀 더 하고 뭐 이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.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주택은 없습니다. 무주택이고요. 현금하고 주식을 좀 더해보면은 최대 한 2억 5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.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즉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서 자산을 좀 빨리 불리고 싶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. 목표도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하셨는데요. 목표를 보면 6년 내에 자산, 이거 부채가 포함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. 이 달성이 좀 가능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질문을 몇 가지 하셨는데, 질문을 조금 읽어드리면, 장기적으로 서울 입성을 고려해 입지가 좋은 지역의 연립 빌라 등 환급성이 좀 낮은 상품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지, 또는 서울 외의 지역이더라도 입지,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의 구축 아파트를 노려야 할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.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투자금 약 한 2억 내외로 보다 보니 마음에 드는 물건을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,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즉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, 한 2억대 정도 투자금으로 구로에 보면 고척동이죠. 고척 LIG라는 아파트가 있어요. 이 아파트하고 하나 더 보신 게 부천에 있는 중동 푸르지오가 있습니다. 이 두 단지를 사는 게 어떻겠느냐, 물론 이제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투자를 보고 있으니까 사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셨는데, 주변에 이제 더 좋은 신축 아파트들의 공급량이 조금 많은 지역이고요. 그리고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투자성 자체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. 비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, 이 외에도 실투자금 한 2억대 정도로 진입이 가능한 곳이나 더 좋은 대안, 그리고 지역, 어떤 방향성까지 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거 관련해서 좀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실투자금 자체를 보면 2억
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?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지를 의견을 물어보신 건데요. 이 방향성은 목표에 맞춰가지고 제가 의견을 드릴 거예요. 즉 6년 내에 한 총 자산의 20억 정도 달성 가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일단 우리가 2억대라고 하는 걸로 주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상품군들이 있겠죠. 아파트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분양권 이런 게 있고, 그리고 정비 사업에도 보면 좀 초기 단계들이 있어요. 아직 조합 설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구역 지정에 윤곽이 좀 나와 있는, 좀 후보지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 신속통합이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이런 구역들이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이제 투자의 패턴을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요걸 다시 또 세분화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, 우리가 2억대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파트를 찾다 보면은 썩 좋지 않은 데만 나열이 될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전세가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. 전세가율이 수도권 아파트가 한 50%대 60% 정도 되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좋은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전세가율이 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2억대로 아파트를 고르게 되면 급지가 좋지 않고 대부분 투자 가치가 낮은 곳들만 쭉 나열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선택지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2억대로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다, 기축 아파트를 갭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럼 입주권을 보면은 뭐 입주권을 2억대로 서울권에도 갈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어요. 상계동에도 보면 2억대로 이제 가능한 데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런 데를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6년 내에 자산을 좀 많이 불리는 건데, 여기가 사업 기간이 아무리 입주권이지만 입주가 이제 임박해 있거나 그런 구역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사업의 속도가 뭐 5년, 6년, 7년도 걸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기간 안에 자산 달성이 조금 어렵겠죠. 그리고 상계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이 급지도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고 시간 대비 수익성 자체가 높아 보이진 않아서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려고 하면 소득이나 저축액이 낮은 건 아니지만 저축을 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전세가가 좀 빠르게 올라서 전세금을 좀 돌려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 세 번째 이제 분양권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2억대로 할 수 있는 분양권이 서울의 좀 요지나 핵심 지역은 조금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이미 그런 지역들은 프리미엄 자체만 2억, 3억, 4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, 나쁘지 않은 지역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단지를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. 광명에도 보면 철산에 분양권이 있어요. 여기가 전세가율이 그렇게 낮은 지역은 아니니까 분양권을 샀다가 전세를 잘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. 우리가 또 이제 생애 최초도 되니까 대출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. 소득도 낮지 않으니까 뭐 이런 지역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, 뭐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인덕원도 언급을 했었고요. 비슷한 투자금으로. 그리고 신림에도 보면 이미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도 존재를 하거든요. 물론 이제 역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충분히 한 2년, 4년 정도 지나면 현재 시세가 많이 좀 저렴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한 2억대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은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을 마지막으로 좀 볼 수는 있을 텐데, 2억대로 가려고 하면 초기 정비 사업에서 그래도 조금 시세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딜 것 같냐면, 노량진이라는 데를 보면은요, 층 뭐 13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빌라 가격이 투룸짜리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있거든요. 이런 지역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, 제가 이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노량진 13구역을 얘기한 거는 여기가 일반 재개발은 아니고 일단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데인데, 얘가 가진 펀더멘털 자체가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바로 인근이 다 노량진 뉴타운인데 그 노량진 뉴타운의 속도가 대부분 다 빠르거든요. 그래서 뭐 한 4, 5년 내에 뭐 6년 정도면 대부분 다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주택들의 가격들이 입주를 했을 때 여기는 시세가 25억도 되고 아마 30억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, 주변에 그런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생기면 노량진 13구역에 있는 이 모아타운, 여기도 이제 신축 아파트가 결국에는 될 구역이거든요. 그래서 집가도 좀 많이 올라가게 돼서 정비 사업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이 금액 자체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금 자체가 이제 2억이니까 두 개를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하면, 첫 번째로 좀 분양권을 먼저 투자를 해 놓으시게 되면 26년도, 뭐 27년도, 28년도 이때 공급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. 전세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올라간 전세를 활용해서
그 기간에 우리가 좀 저축도 좀 했었을 테니까 저축 금액까지 더해서 그 시점에 뭐 이런 구역을 발굴해서 하나 이제 더 사는 전략이 좋겠죠. 근데 반대로 내가 처음부터 정비사업 초기 단계 노량지 13구역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매매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구역이거든요. 그래서 전세금이 리턴 돼가지고 뭐가 재투자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 분양권을 살 때는 혼인신고를 안 한 남편 명의로만 사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세금이 좀 돌아오게 되면 아내 명의로 이런 지역들을 2년이나 4년 뒤에 추가적으로 또 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2년 뒤에 사는 게 더 좋겠죠. 4년은 조금 더 늦게 되니까 사게 됐을 때는 목표로 하셨던 게 6년 내 자산 20억인데 20억 정도의 자산 달성은 아주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이렇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. 일단은 질문하셨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거는 이 지역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좀 제외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두 번째로 그럼 어떤 대안이 있겠냐라고 하면 2억대 정도로는 이런 지역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가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. 특히 뭐 이런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테니까 입주하고 나서 전세 가격을 좀 올려받아서 2년 뒤에 다시 그 시점에 좀 지역을 다시 봐야 되겠으나 지금 계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면 그 시점에 정비사업 구역을 가도 되고요. 초기 단계지만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, 아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다시 아파트를 좀 보셔도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부부니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각각 두 채 전략을 좀 빨리 가셔야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뭐 6년 내에 자산을 20억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